베개 밑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핸드폰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면 언제 들어갔는지도 모를 영수증 한 장, 리모컨 하나가 밀려 들어가 있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베개 밑 매일 밤 머리를 대는 바로 그 아래. 당신은 거기에 무엇을 두고 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는 건데 뭐가 중요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눕고 그냥 잡니다. 베개 밑은 보이지도 않으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노력하는데 통장은 항상 비슷합니다. 들어오면 나가고 모으면 사라집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매일 밤 베개 밑에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사람의 몸은 가장 열린 상태가 됩니다. 낮에는 눈을 뜨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흘려보냅니다. 스스로 맞기도 하고 걸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든 순간 그 모든 것이 멈춥니다. 의식이 꺼지고 몸은 주변의 기운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풍수에서 침실을 기운에 저장고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 중 8시간, 몸이 완전히 열려있는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베개 밑에 있는 것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기운이 쌓입니다. 그런데 탁하고 무거운 것이 있으면 자는 동안 재물의 기운이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빠져나갑니다. 무서운 것은 본인이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하지 않은 날이 많습니까?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몸이 무겁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가도 꼭 어긋납니다. 기회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왔다가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7월 30일을 앞둔 밤자는 동안 기운이 흐트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베개 밑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밤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알면서도 바꾸지 않으면 내일도 모레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베개 밑에서 오늘 당장 치워야 할 것, 반드시 두어야 할 것, 머리를 어느 방향으로 두어야 하는가, 자기 전 30분이 왜 다음 날의 재물을 결정하는가,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면 안 되는 행동, 이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알고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오늘 밤 자기 전에 반드시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베개 밑에서 당장 치워야 할 것. 여러분은 지금도 그것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개 밑에서 혹은 베개 옆에서 지금 당장 없애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셨다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핸드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베개 밑에 두고 잡니다. 알람 때문입니다. 밤에 연락이 올까 봐서입니다. 그냥 습관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워낙 오래 해온 일이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풍수의 관점에서 핸드폰은 조용한 물건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데이터가 오가고 알림이 들어오고 전자파가 흐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운의 흐름에서는 폭풍 한가운데에 누워 자는 것과 같습니다. 잠자리는 고요해야 합니다. 기운이 모이려면 먼저 소용돌이가 멈춰야 합니다. 폭풍 안에서는 아무것도 쌓이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것마다 흩어집니다. 재물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부터 핸드폰은 최소 1미 이상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알람은 작은 탁상시계로 대신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잠자리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핸드폰만 치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오래, 더 조용히, 더 깊이 해를 끼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수증입니다. 카드 청구서, 고지서, 베개 밑에
혹은 침대, 머리맡 선반 위에 이런 종이들이 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깐 놔뒀다가 치우려 했는데라고 합니다. 그 잠깐이 사흘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됩니다. 무심코 둔 그 종이 한 장이 자는 동안 내내 빠져나간 돈의 기운을 머리맡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결핍의 기운이라 합니다. 이미 나간 돈의 흔적입니다. 쓰고 남은 것의 기록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운에 민감한 수면 공간인 머리 바로 옆에 있으면 몸이 무의식 중에 빠져나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쪽이 익숙해집니다. 이것이 쌓이면 아무리 벌어도 모이지 않는 체질이 됩니다. 오늘 침대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영수증, 청구서, 고지서, 돈과 관련된 종이는 모두 침실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서랍 안에 넣는 것도 부족합니다. 침실 밖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운의 흐름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낡은 베개입니다. 얼룩진 베개 커버입니다. 오래되어 냄새가 밴 이불입니다. 어차피 덮고 자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살 여유가 없으니 그냥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낡고 더러운 것은 정체된 기운을 만듭니다. 흐르지 못하는 기운은 고입니다. 고인 물이 썩듯 고인 기운도 탁해집니다. 그 탁한 기운 안에서 8시간을 자면 몸도 정체되고 생각도 굳고 재물의 흐름도 막힙니다. 새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만 지키십시오. 깨끗해야 합니다.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바꾸십시오. 이불은 자주 햇볕에 말리십시오. 직접 햇살을 받은 이불은 기운이 다릅니다. 그 안에 누우면 몸이 먼저 압니다.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핸드폰, 영수증, 낡고 더러운 친구. 이 세 가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의 잠자리에 있습니다.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쁜 마음으로 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습관이 되었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았습니다. 아는 순간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하나씩 치우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10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치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우느냐? 그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베개 밑에 반드시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의 눈을 여는 열쇠입니다. 의외로 지금 집안에 이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웠습니다. 베개 밑에 핸드폰도 치웠고 머리맡 영수증도 치웠고 낡은 친구도 정돈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빈자리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비워진 공간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채워집니다. 좋은 것을 의도적으로 두지 않으면 다시 나쁜 것이 들어옵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오늘은 베개 밑에 반드시 두어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 하필 베개 밑입니까? 머리는 사람 몸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풍수에서 머리는 하늘의 기운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문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 그 문이 활짝 열립니다. 낮에는 생각이 많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판단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기운의 흐름을 막기도 하고 뒤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든 순간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머리는 그냥 열려 있습니다. 순수하게 조용하게 주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에 귀한 것을 두어라.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기운의 흐름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원 메모입니다. 흰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손으로 직접 씁니다. 펜으로 연필로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 손으로 써야 합니다. 핸드폰 메모가 아닙니다. 손으로 쓸 때 마음이 함께 담깁니다.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안 됩니다. 너무 막연합니다. 기운도 막연한 방향으로는 모이지 않습니다.
올해 안에 얼마를 모은다. 이 일이 잘 풀린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아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금액도 좋고 상황도 좋고 원하는 변화도 좋습니다. 쓰고 다음 접어서 베개 밑에 둡니다. 잠을 자는 동안 무의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뇌는 자는 동안에도 정보를 처리하고 방향을 찾고 길을 만들어냅니다. 베개 밑에 둔 그 메모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는 내 무의식 안으로 스며듭니다. 풍수의 기운과 뇌의 무의식이 같은 방향을 향할 때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새로 이루어진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접어서 불에 태웁니다.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메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운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마음만으로는 기운이 다스려지지 못합니다. 돈이 있어야 기운이 멉니다. 흘러가지 않고 쌓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전입니다. 금속은 재물의 기운을 담는 그릇이라 했습니다. 금속은 단단합니다. 기운을 흘려보내지 않고 잡아둡니다. 특히 동그란 형태, 엽전, 황동전 혹은 요즘의 100원짜리, 500원짜리 등 기운이 순환하는 모양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돌고 돕니다.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흐르는 물에 씻고 햇볕에 말리십시오. 그런 다음 붉은 천에 싸거나 작은 주머니에 넣어 베개 밑에 둡니다. 단 하나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녹슬거나 오래되어 탁해진 동전은 쓰지 마십시오. 정체된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두면 오히려 기운이 막힙니다. 반드시 깨끗한 것으로, 반드시 직접 손으로 닦아서 준비하십시오.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재물의 씨앗이라는 마음을 담아두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너무 단순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겠어? 하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아무것도 두지 않았습니다. 혹은 치워야 할 것들을 두고 잤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바꿔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이릅니다. 단순한 것일수록, 오래된 지혜일수록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쌀입니다. 쌀 한 줌을 깨끗한 한지에 싸거나 작은 주머니에 담으십시오. 그것을 베개 밑에 둡니다. 쌀은 동양 풍수에서 가장 오래된 재물의 상징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쌀은 씨앗입니다. 하나를 심으면 수백 개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 증폭의 기운, 풍요의 기운을 잠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바깥에 뿌려주십시오. 새에게 주어도 좋고 땅에 돌려주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햅쌀로 다시 채웁니다. 순환입니다. 머물지 않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재물의 본질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것이 가장 오래 살아남습니다. 수백 년 동안 전해진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원 메모, 깨끗한 동전, 쌀 한 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셋 다 할 수 있으면 셋 다 하십시오. 부담 없습니다. 집안에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이것들을 베개 밑에 두어도 한 가지를 놓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베개 밑에 신경 쓰면서 이것은 완전히 놓칩니다. 머리를 어느 방향으로 두고 자느냐입니다. 방향 하나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방향입니다. 머리를 어느 쪽으로 두고 자느냐,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베개 밑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방향이 틀리면 기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문을 잘 만들어 놓고 방향을 반대로 달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들으시면서 지금 자신의 침대 머리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 방향이 기운과 연결됩니까? 지구는 거대한 자기장입니다. 북극과 남극 사이로 에너지가 흐릅니다.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도 작은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혈액이 흐르고 뇌에서 신호가 오갑니다. 이 모든 것이
전자기적 흐름입니다. 그 두 가지가 만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처럼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8시간 동안 한 방향으로 고정됩니다. 그 8시간 동안 몸의 자기장과 지구의 자기장이 어떻게 만나느냐, 이것이 수면의 질을 그리고 기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풍수가 방향을 중요시하는 것은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연의 흐름을 잇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북쪽입니다. 북쪽을 향해 머리를 두는 것은 예로부터 금기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북쪽은 차가운 기운이 내려오는 방향입니다. 차가운 기운은 순환을 막습니다. 몸이 경직됩니다. 혈액순환이 떨어집니다.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실제로 현대 연구에서도 북쪽을 향한 수면이 심박수와 혈압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오래된 지혜와 현대 과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재물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방향으로 기운이 막히면 들어올 것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준비를 다 해놓아도 문이 막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방향보다 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발의 방향입니다. 문을 향해 발을 두고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구조상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입구는 기운이 드나드는 자리입니다.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자리입니다. 발이 그쪽을 향하면 좋은 기운이 발을 타고 빠져나갑니다. 예로부터 발을 문 쪽으로 두는 것은 불길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기운의 흐름을 읽은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 침대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느 방향이 좋습니까? 동쪽입니다. 동쪽을 향해 머리를 두십시오. 해가 뜨는 방향입니다. 새벽의 기운, 시작의 기운, 성장의 기운이 흘러오는 방향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그 기운을 머리로 받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다릅니다. 생각이 맑아집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기회를 알아보는 감각이 살아납니다. 재물은 기회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옵니다. 기운이 막혀 있으면 기회가 눈앞에 와도 보이지 않습니다. 동쪽의 기운은 그 눈을 열어줍니다. 남동쪽도 좋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입니다. 재물이 모이고 관계가 열리고 막혔던 것들이 풀리는 방향입니다. 지금 잠깐 핸드폰을 꺼내십시오. 나침반 앱을 열어보십시오. 내 침대의 머리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집 구조상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벽이 막혀 있거나 창문 위치가 문제이거나 방 크기가 작거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벽의 위치를 조금이라도 동쪽으로 기울이십시오. 10cm이라도 좋습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지 못해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에 작은 화분을 두십시오. 잎이 위로 자라는 식물이어야 합니다. 아래로 늘어지는 것은 안 됩니다. 위로 뻗어 오르는 식물은 기운을 끌어올립니다. 방향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하나 더입니다. 커튼을 완전히 닫지 마십시오. 아침 햇살이 들어올 수 있게 조금 열어두십시오. 동쪽 창문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자연의 동쪽 기운은 창문을 통해서도 흘러들어옵니다. 몸이 자는 동안에도 그 기운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베개 밑과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치워야 할 것을 치웠습니다. 두어야 할 것을 두었습니다. 머리 방향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갖춰도 침실 안에 이 한 가지 때문에 재물이 계속 새고 있습니다. 베개 밑도 정리하고 방향도 맞췄는데 왠지 모르게 기운이 자꾸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침실 안에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실 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자신의 침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벽에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구석에 무엇이 있습니까? 침대 옆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베개 밑을 정리했습니다. 방향도 맞췄습니다. 그런데 기운은 베개 밑에서만 새는 것이 아닙니다. 침실 안 곳곳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것들이 조용히 꾸준히 재물의 기운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울입니다. 침실 안에 거울이 있습니까? 화장대 위에 있습니까? 벽에 걸려 있습니까? 옷장 문에 붙어 있습니까? 거울은 기운을 반사합니다. 빛을 반사하듯 기운도 그대로 튕겨냅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 더 크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쁜 기운도 똑같이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는 동안 거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침대 맞은편에 거울이 있는 경우가 가장 좋지 않습니다. 자는 내내 당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칩니다. 기운이 몸에서 나왔다가 거울에 부딪혀 다시 흩어집니다. 들어오려는 재물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에 반사되어 방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운의 유출이라 부릅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잘 때 거울을 가리십시오. 천안하면 됩니다. 얇은 천이라도 됩니다. 가리는 것만으로 반사가 멈춥니다. 혹은 문이 있는 옷장으로 거울을 옮기십시오. 문을 닫으면 해결됩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놓칩니다. 거울은 눈에 보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그런데 다음 것은 있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분입니다. 식물입니다. 침실에 식물을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기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보기에 좋다고 합니다. 생기가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건강한 식물은 실제로 좋은 기운을 만듭니다. 문제는 건강하지 않은 식물입니다. 잎이 누렇게 떴습니까? 줄기가 축 늘어졌습니까? 흙이 말라서 갈라져 있습니까? 물을 언제 마지막으로 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 화분이 지금 침실 안에 있다면 당장 꺼내십시오. 죽어가는 것의 기운은 주변의 생기를 함께 빨아들입니다. 시든 식물은 보기에만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침실 안의 기운을 함께 끌어내립니다. 그 안에서 자는 동안 몸이 그 기운을 흡수합니다. 침실에 식물을 두려면 반드시 건강하게 키우십시오. 물을 떼주고 햇볕을 충분히 쬐어 주십시오. 관리가 어렵다면 차라리 두지 마십시오. 시든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나쁩니다. 살아있는 것만 두십시오. 죽어가는 것은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벽에 걸린 것들입니다. 침실 벽에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그림입니까? 사진입니까? 장식품입니까? 잠을 자는 동안 눈은 감겨 있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보고 있습니다. 잠든 사이에도 주변을 감지합니다. 벽에 걸린 것의 기운을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어두운 색조의 그림은 좋지 않습니다. 슬프거나 무거운 주제의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의 그림, 황량한 풍경, 거친 파도 이런 것들이 침실벽에 있으면 자는 동안 그 기운이 스며듭니다. 밝고 가벼운 곳으로 바꾸십시오. 꽃, 자연, 따뜻한 색, 풍요로운 장면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조심하십시오. 물이 흘러내리는 그림은 피하십시오. 폭포가 아래로 쏟아지는 그림, 비가 내리는 장면, 보기에는 시원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풍수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은 재물이 빠져나가는 상입니다. 매일 밤 그 장면을 무의식으로 받아들이면 재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몸이 자연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흐르는 물은 좋습니다. 단위로 솟구치거나 가득 고여있는 물이어야 합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거울, 시든, 식물, 어두운 그림, 이것들이 침실 안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쁜 의도로 둔 것이 아닙니다. 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알았습니다.
아는 순간부터는 책임이 생깁니다. 오늘 침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무겁고 어두운 것은 치우십시오. 밝고 가벼운 것으로 채우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이것이 오늘 중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침대 밑입니다. 침대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삿짐 박스가 있습니까? 오래된 옷이 쌓여 있습니까? 쓰지 않는 물건들이 밀려 들어가 있습니까? 언제 넣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침대 밑을 창고처럼 씁니다. 보이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치울 자리가 없으니 일단 밀어 넣습니다. 그런데 풍수에서 침대 밑은 기운이 숨 쉬는 자리입니다. 위에서는 몸이 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운이 순환해야 합니다. 그 순환이 몸 전체에 기운을 받쳐줍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막혀 있으면 기운이 돌지 못합니다. 위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도 아래가 막혀 있으면 흐르지 못합니다. 오늘 침대 밑을 보십시오. 꺼내십시오. 비우십시오. 필요 없는 것은 버리십시오. 기운이 돌 수 있게 공간을 만드십시오. 빈 공간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 공간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운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채워져 있으면 새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침실 안에 거울, 시든 식물, 무거운 그림, 침대 및 짐, 이 네 가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의 침실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거나 보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씩 바꾸십시오. 한꺼번에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게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침실 환경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자기 직전에 하는 이 행동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거울도 가렸습니다. 식물도 치웠습니다. 침대 밑도 비웠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자기 직전에 이것을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매일 밤 하고 있는 그 습관입니다. 자기 직전 30분에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다음 날의 재물 기운을 결정합니다. 자기 직전 30분입니다. 침실을 정돈했습니다. 베개 밑도 준비했습니다. 방향도 맞췄습니다. 그런데 눕기 직전 30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그 모든 준비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 자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어젯밤은 어땠습니까? 그저께는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핸드폰입니다. 누워서 핸드폰을 봅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뉴스를 봅니다. SNS를 넘깁니다. 남의 화려한 일상을 봅니다. 자극적인 댓글을 읽습니다. 불안한 사회 소식을 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눈이 무거워집니다. 핸드폰을 쥔 채로 잠이 듭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무의식 안으로 들어갑니다. 뇌는 잠들기 직전에 받아들인 정보를 가장 깊이 처리합니다. 자는 동안 그것을 반복하고 정리하고 몸 안에 새깁니다. 불안한 뉴스가 마지막 입력값이 되면 자는 동안 뇌는 불안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남의 화려한 삶이 마지막 장면이 되면 자는 동안 뇌는 결핍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잘 잔 것 같은데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잠들기 30분 전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멀리 두십시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손에 있으면 다시 집어들게 됩니다. 습관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그 30분 동안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달라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하면 기운이 완전히 바뀝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으십시오. 누워도 됩니다. 눈을 감아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좋았던 것 세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누군가 웃어줬습니다. 일이 조금 풀렸습니다. 버스를 딱 맞게 탔습니다. 작아도 됩니다. 아주 작아도 됩니다. 그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눕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마지막 의식이 닫히면 무의식은 그 감사함을 기반으로 밤을 보냅니다.
뇌가 풍요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봅니다. 재물이 모이는 기운은 결핍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감사에서 시작합니다. 가진 것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옵니다. 이것은 풍수의 이야기이기 전에 삶의 이치입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하루였다고 합니다. 좋은 것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날일수록 더 작은 것을 찾으십시오. 오늘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눈을 떴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찾아내는 연습. 그것이 쌓이면 기운이 바뀝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자지 마십시오. 낮에 누군가와 다투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까? 돈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일이 마음에 걸립니까? 그것을 붙잡고 잠들지 마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자는 동안 몸 안에서 계속 타오릅니다. 불씨가 꺼지지 않습니다. 기운이 그 불씨를 끄느라 소모됩니다. 재물의 기운이 쌓일 자리가 없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그 감정은 남아 있습니다. 어제의 무게를 들고 오늘을 시작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를 꺼내십시오. 그 감정을 씁니다.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마음이 불편하다. 내일 다시 생각하겠다. 그렇게 쓰고 덮어놓습니다. 뇌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처리하지 않는다. 잠시 내려놓는다. 그 신호를 받으면 뇌는 그 문제에서 손을 놓습니다. 그래야 진짜 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운이 회복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십시오. 뜨겁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하면 됩니다. 물은 기운을 순환시킵니다. 따뜻한 물은 하루 동안 몸 안에 쌓인 긴장을 풀어줍니다. 탁해진 기운을 흘려보냅니다. 굳어있던 것들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재물의 기운은 순환하는 몸 안에 모입니다. 막히고 굳은 몸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운도 물과 같습니다. 흐르는 곳으로 흐릅니다. 막힌 곳은 피합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잔, 이것이 몸 안에 통로를 열어줍니다. 천천히 마십시오. 마시면서 오늘 하루의 수고를 내려놓으십시오. 잘 버텼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마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전 30분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립니다. 풀리지 않은 감정은 종이에 써서 내려놓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30분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0분이 쌓이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한 달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밤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본인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매일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행동이 밤새 쌓은 재물의 기운을 아침에 단번에 닫아버립니다.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십니까? 눈을 떴습니다. 아침입니다. 밤새 기운을 모았습니다. 베개를 준비했고 방향을 맞췄고 자기 전 30분을 바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쌓여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눈을 뜬 직후 하루 중 가장 기운이 민감한 시간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 의식이 천천히 열립니다.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넘어오는 그 경계, 그 짧은 시간에 가장 먼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그날 하루의 기운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 순간에 같은 것을 합니다. 핸드폰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알람을 끕니다. 그리고 그대로 화면을 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뉴스 알림을 누릅니다. SNS를 엽니다. 어젯밤에 올린 것에 좋아요가 몇 개 달렸는지 봅니다. 일어난 지 5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백 개의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남의 이야기, 세상의 소음, 어제의 연장선, 그것들이 하루 중 가장 열려있는 순간에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그날의 기운이 그것들로 채워집니다. 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남의 것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눈을 뜨고 첫 10분 핸드폰을 보지 마십시오. 10분입니다. 그 10분 안에 무엇을 하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숨입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잠깐 그대로 누워 있으십시오. 그리고 크게 숨을 들이마십시오. 천천히 깊게 셋을 셉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3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3번의 호흡 동안 몸이 깨어납니다. 의식이 열립니다. 밤새 고여있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마디 하십시오. 오늘도 숨을 쉬고 있다. 감사하다. 거창한 명상이 아닙니다. 긴 기도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하루를 여는 첫 기운이 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날과 소음으로 시작하는 날, 저녁이 되면 다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개 밑을 확인하십시오. 어젯밤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소원 메모, 동전, 쌀 주머니, 눈을 뜬 후 손을 뻗어 그것들을 잠깐 만지십시오.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손끝으로 확인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이것이 무의식이 깨어나는 시간에 의식적으로 재물의 기운을 환기시키는 행위입니다. 자는 동안 무의식이 받아들인 것을 깨어나는 순간 의식으로 확인합니다. 그 연결이 기운을 현실로 끌어당깁니다. 작은 행동입니다. 5초면 됩니다. 그런데 이 5초가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창문을 여십시오. 밤새 침실 안에 기운이 고였습니다. 몸에서 나온 기운, 숨에서 나온 기운, 꿈에서 남은 기운, 이것들이 방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탁한 것도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그것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신선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방이 숨을 쉽니다. 날씨가 춥더라도 잠깐이면 됩니다. 1분이면 충분합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한번 크게 들이마십시오. 밤의 기운을 보내고 아침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침실이 달라집니다. 몸이 먼저 압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너무 단순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숨 3번, 베개 및 창문 열기, 이게 전부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이 복잡하게 살았습니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것을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강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불을 정돈하십시오.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개십시오. 베개를 바르게 놓으십시오. 침대를 정리하십시오. 어차피 저녁에 다시 쓸 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두고 나갑니다. 출근하면서 어지러운 침대를 뒤에 남겨둡니다. 그런데 이불을 정돈하는 행위는 청소가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나는 오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선언입니다. 어젯밤은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다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을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돈된 잠자리를 두고 나감과 어지러운 침대를 두고 나감의 무게가 다릅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몸이 먼저 압니다. 오늘부터 하십시오. 3분이면 됩니다. 5번째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아침에도 물입니다. 자는 동안 몸에 수분이 빠졌습니다. 기운도 함께 낮아졌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 그것을 다시 채웁니다. 몸 안의 순환을 깨웁니다. 차가운 물은 안 됩니다. 아침에 차가운 것은 몸을 긴장시킵니다. 따뜻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깨워야 합니다.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잠깐 떠올리십시오. 오늘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날 것입니까? 오늘 이루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입니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면 됩니다. 그 한 가지를 마음에 품고 물을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의 기운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하나를 더 하십시오. 햇살입니다. 동쪽 창가에 서십시오. 아침 햇살을 잠깐 받으십시오. 1분이면 됩니다.
눈을 감고 햇살이 얼굴에 닿는 것을 느끼십시오. 동쪽에서 오는 아침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는 동안 머리 방향으로 받은 기운을 깨어나서 온몸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기운이 하루를 밝게 시작하게 합니다. 흐린 날도 괜찮습니다. 구름 뒤에도 해는 있습니다. 창가에 서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눈을 뜨면 핸드폰을 보지 않습니다. 숨 3번 쉽니다. 베개 밑을 확인합니다. 창문을 엽니다. 이불을 정돈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십니다. 가능하면 햇살을 받습니다. 10분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10분이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이 10분이 쌓이면 한 달이 다르고 한 달이 쌓이면 1년이 다릅니다. 밤에 준비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시작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베개 밑을 준비하고 방향을 맞추고 침실을 정돈하고 아침을 바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기운이 채워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가 환경 밖에 있습니다. 침실 밖에 있습니다. 풍수 밖에 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베개 밑을 정리했습니다. 머리 방향을 해 젖혔습니다. 침실 안에 재물 도둑들을 치웠습니다. 자기 전 30분을 바꿨습니다. 아침 첫 10분을 바꿨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이 절반짜리가 됩니다. 환경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것이 빠지면 기운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릇입니다. 풍수는 기운이 흐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길을 닦는 것입니다.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 닫혀도 문이 열려도 받아들이는 그릇이 없으면 기운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 그릇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을 불러도 그릇이 깨져 있으면 담기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족족 세워버립니다. 재물이 와도 손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릇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어차피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뭘. 돈은 나랑 인연이 없어. 어떻게 해도 소용없어.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말이 무의식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의식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에 맞게 현실을 만들어 나갑니다. 스님은 평생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분들 중에는 가진 것이 많은 분도 있었고 가진 것이 없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두 부류를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타고난 운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학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였습니다. 가진 것이 있는 분들은 어려울 때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된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그 말이 쌓여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분들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나한테 될 리가 없지. 어차피 잘못될 거야. 그 말이 쌓여 현실이 되었습니다. 풍수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꿉니까?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래된 말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잠들기 직전에 새로운 말을 심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이 가장 좋습니다. 의식이 닫히고 무의식은 열리는 그 경계. 그 순간에 심은 말은 뿌리를 내립니다.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충분하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좋아진다. 믿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당연합니다. 오랫동안 반대의 말을 해왔으니까요. 그래도 하십시오. 매일 밤 하십시오. 무의식은 반복된 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거짓말 같습니다. 10번이 지나면 조금 덜 어색합니다. 100번이 지나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을 바꿉니다. 이것이 가장 강한 풍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것이 와도 밀어냅니다. 누군가 칭찬을 하면 손사래를 칩니다. 아닙니다. 별것도 아닌데요. 좋은 기회가 오면 뒤로 물러섭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기회가 와도 될까? 선물을 받으면 미안해합니다. 이걸 받아도 되나? 이것이 습관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풍수에서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밀어내는 것입니다. 기운은 밀어내는 사람에게서 돌아섭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칭찬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십시오. 기회가 오면 일단 받으십시오. 선물이 오면 기꺼이 받으십시오. 받는 연습을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받는 연습을 하면 큰 것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릇이 커집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베개 및 방향, 치우실 환경, 자기 전 습관, 아침 루틴, 그리고 스스로에게 하는 말,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한 가지만 하십시오. 가장 쉬운 것 하나를 고르십시오. 그것 하나를 오늘 밤 하십시오. 내일 밤 또 하십시오. 모레 밤 또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머지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변화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매일 밤 조금씩 옵니다. 오늘 밤 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베개 밑에 핸드폰과 영수증을 치우십시오. 흰 종이에 소원을 손으로 쓰고 접어서 베개 밑에 두십시오. 깨끗한 동전을 하나 준비해서 함께 두십시오. 침실의 거울을 천으로 가리십시오. 핸드폰을 침대에서 1미 이상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시오.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충분하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좋아진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기운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잠자리를 대하는 방식이 삶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잠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재물도 기회도 좋은 사람도 소중히 여겨지고 싶어 찾아옵니다. 오늘 밤 작은 것 하나를 바꾸십시오. 그 하나가 시작입니다. 시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잘 쉬십시오. 좋은 꿈 꾸십시오.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몸으로 눈을 뜨시길